근데 A 대표팀이 딱 뽑혔을 때 누가 제일 신기하던가요? 손흥민 선수. 역시 그렇구나. 네. 사실 이제 20세 이하 대표팀 그리고 그 월드컵 관련해서는 본인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이강인 선수랑 그 이전에 좀 호흡을 좀 맞추다가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대회 못 나가게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가 진짜 힘들었을 때. 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눈을 지금 질끈 감는 게 처음이었어요. 네. 진짜 좀 마음고생 하셨나 보다. 아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걱정은 안 했는데요. 네. 네. 근데 가니까 하루 만에 울면서 저 가고 싶다. 아 진짜요? 네. 하루 만에 울면서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그때 에이전트 형이 오셨는데 아니, 울면서 나오면서 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욕 많이 먹었어요. 가르쳐야 되나? 하다가 이거는 천만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가야 되는 네. 자, 히든 초대석 오늘도 이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히든 초대석에는 이제 저희가 영주 형은 보통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모셔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예예.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비주얼도 있니? 아이 어떻게 제가 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비주얼은 가장 작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하지만 이분이 오신다면 또 영주 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어야죠. 네, 왜냐하면 이 오늘 모실 선수 이야기를 영주 형이 진짜 정말 많이 했고 중계도 오랫동안 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주 형과 함께 오늘은 홍현석 선수 이곳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히 제가 국가대표 A매치 데뷔하신 분에게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요거는 네. 카메라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는 홍현석입니다. 네. 사실 이제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는 홍현석도 맞는 표현이지만 이제 국가대표 홍현석. 이제는 국가대표 홍현석. 네. 괜찮죠? 근데 국가대표 홍현석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까지 국가대표예요. 다음에 안 뽑히면 모르겠지만 저기요. 아니야. 말을 드렸는데. 한방 국가대표는 영원한 국가대표야. 맞아요? 그럼. 되나요? 네. 이제 바로 직전에 뽑혔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국가대표입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 홍현석입니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런 어떤 그 호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아직은 어색할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어색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홍현석 선수를 화면에서만 보다가 제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황희범 선수 왔을 때도 실물로 보면 훨씬 좀 다부진 느낌이었다고 할까? 홍현석 선수는 체구가 좀 많이 안 큰 편인가 보다. 그치. 사실 저는 황희범 선수는 언뜻 봤을 때는 되게 작다라고 봤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홍현석 선수 반대로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네.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보거나 TV로 봤을 때는 조금 다부져 보인다라고 했다가 실제로 보면 축구 선수 좀 호리호리하잖아. 축구 선수들이 좀 말랐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호리호리하네. 영주형은 실제로 보면 실물보다 화면보다 훨씬 듬직하네. 야, 자주 안 보는 거 비주얼 때문이지. 자, 어쨌든 홍현석 선수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축구 관련된 뉴미디어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거를 좀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이런 유튜브나 유튜브. 이런 거. 왜냐면 또 선수분들이 안 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많이 그리고, 보세요? 이런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그러시구나. 찾아보고. 그러면 사실 이번에 그 페루전 끝나고 민심 확인 한번 해보셨다면 좀 흐뭇하셨을 텐데 야 홍현석 하나 건졌다 지금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죠. 와 됐다 이거. 근데 경기 끝나고 제 스스로는 뭔가 좀 만족을 못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이거 들어가면 뭔가 자신감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 갈까 볼까 말까. 볼까 말까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괜찮았죠.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사실 나름 괜찮보다 진짜 꽤 좋았어요. 네. 저희 라이브 때 그때 한 15,000명?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때도 홍현석 선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미드필더 라인이 조금 변화가 있었을 때 되게 좋다. 왜냐하면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면 매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네. 궁금하다. 궁금하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눈으로 보기보다는 홍현석? 벨기에? 근데 국가대표?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좋았다는 것은 그때의 활약이 그만큼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본인은 딱 나갔을 때 어땠어요? 긴장 많이 됐나요? 경기 전에는 좀 긴장됐는데요. 들어갔을 때는 이제 딱히 막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긴장 많이 안 됐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본인의 어떤 활약, 그러니까 본인의 평가를 보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그 본인의 활약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았나요?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날 생일이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냥 딱히 뭔가 활약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했을 뭔가 때. 임팩트가 좀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뭔가 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별거 없네? 이렇게 밋밋하네 살짝 이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 뭔가 임팩트를 주고 싶은 욕심도 좀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스스로는 이거 불만족스러운데 이랬는데 나름대로 평가가 좋았다. 영주 형은 사실 홍현석 선수를 이제 평상시 엄청 밀었잖아요. 근데 대표팀 딱 소집되고 그라운드 밟았을 때 형 기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약간 홍맘이거든요, 진짜. 아니 저는 사실은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홍현석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큰 실수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패스를 주고받고 움직이면서 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 나이스 포인트야. 제가 해설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그래요? 네, 조금 더 모험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도 때리고 조금 더 임팩트를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홍현석 선수의 플레이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그 벨기에 팬들이 보기에는 물론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올 시즌 너무 잘했기 때문에 팬들이 정말 사랑하는 선수였지만 벨기에 팬들이 보기에는 아시아 선수가 뭔가 더 잘해줘야지만 이 선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좀 그 임팩트 그런 거.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골도 많이 넣고 그리고 이렇게 팀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좋아하면서 제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대표팀에서 데뷔할 때는 이건 무조건 기본 이상을 한다.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가 기본 이상하는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의 바람은 극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선수든. 맞아. 근데 그거의 그 간격이라고 할까? 이거를 넘어설 필요성이 있긴 있는데 어느 경기나 우리가 봤을 때는 믿고 출전시킬 수 있는 선수다. 굉장히 좀 뭔가 어디서 뛰든지 또 어떤 팀에서 뛰든지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뭔가 그 좀 더 도전적인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간중간에 그래요 맞아요 이런 얘기 지금 방금 하셨거든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구 전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제가 항상 보거든요. 영상 편지도 막 보고 있어요. 그래 맞아. 홍현석 선수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저는 홍현석 선수를 제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홍현석 선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아니 안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hente에 처음에 데뷔했을 때 정말 환상적인 골을 얻었어요. 맞아. 그 다음에 인터뷰가 너무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자기는 뭐 6번, 8번, 10번에서 뛸 수가 있다. 근데 자기가 골을 많이 넣는 유형이 아니라 도움을 많이 하는 유형이다. 그런데 올 시즌 보면은 골을 많이 넣었죠.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인터뷰에서 사기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경험이 쌓이면서 본인이 어떤 그 안정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지만 그래도 내가 임팩트 있는 활약을 좀 해야 된다 내지는 좀 더 도전적인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이번 시즌에 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주위에서나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라 좀 해서 계속 신경도 많이 쓰고 근데 일단 포지션이 좀 이번에 좀 위쪽에서 많이 봐서 그래서 좀 더 찬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포지션이 뭐 3, 4, 1, 2에서 투톱 밑에서 많이 뛰긴 했지만 뭐 밑에서도 뛰고 가끔씩 보면 포메이션이 되게 애매한 데에서 왼쪽 윙백처럼 뛰기도 하고 그랬을 때는 뭐 감독의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 다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수비형 미들, 뭐 중앙 미드필더,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 뭐 680? 10번짜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뭐 사이드로도 빠져도 가능하다. 어색한 게 전혀 없나요? 저는 오히려 이제 사이드 했을 때 더 부담이 없어가지고 못해도 내 자리 아니니까 저는
네, 약간 이런 건가요? 미드필더가 슈팅을 때렸는데 아주 좋은 찬스에서 골을 못 넣었어요. 난 괜찮아, 난 미드필더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아론 램지 되는 거예요. 막 하다가 야 이거는 통짜야 했는데 이상한 데 찼어. 그래도 쿨하게 백을 하는 거죠. 괜찮아. 왜? 미드필더니까. 이런 건가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그런 느낌이죠.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잠시 열을 식힐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초대석을 하면서 이 정도로 초장부터 축구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 지금 그 나이 많으신 두 분이 지금 우리 또 연건 하나가 이 대표팀에 딱 등장을 하면서 두 분이 흥분해서 원래 보통 쉴 때 좀 뭐 하세요? 이런 것도 하고 천천히 엑셀을 밟는데 완전 그냥 처음부터 축구 얘기로 들어가서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범근 대상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네, 갑자기 지금 훅 들어왔으니까. 죄송하네요. 근데 그만큼 진짜 영주형은 홍현석 선수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A매치 대표팀 요 경기 때도 많은 분들이 임팩트를 받았고 근데 또 지금 인터뷰하시는 거 보니까 그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좀 덤덤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막 감정이 크게 기복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살짝 내향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대표팀에 처음 갔을 때 사실 형들 뭐 선배들 있는 그 자리에 적응하는 거라거나 물론 뭐 또 강남스타일 추고 이런 거 보면 또 그 와중에 하실 건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해외에 적응하는 거는 이럴 때 혹은 오늘같이 이렇게 갑자기 남자 셋이서 둘러싸고 지금 카메라 우리 원래 이 정도 카메라 안 쓰거든요. 지금 몇 대야? 7대를 갖고 왔어. 네. 이런 경우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좀 긴장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시는 편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다 보여주진 않고요. 좀 친해지면 좀 그때부터는 이제 말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친해지면 살짝 그러면 기질이 약간 도라이 기질인가요? 아니면? 근데 그런 소리 조금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웃을 때나 이런 게 그 개구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가까워지면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대표팀에서도 그 조규성 선수가 뭔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장기자랑 하고 나서 막 내가 맞지 이런 식으로 잘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안 그래 보이는 예전에 우리 강상우 선수 왔을 때 그렇지. 그 벤투 감독한테 윙크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상상도 안 하잖아. 사실 강상우는 누가 그런 상상을 해. 그 이후에 이제 그 벤투 감독은 좀 멀어졌지. 이제 이게 뭐 아니면 도였거든요. 근데 던졌는데 백도였어. 어쨌든 약간 그런 수줍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런 또 스타일의 선수분들이 플레이로만 지금처럼 쭉 가면 팬들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저희가 또 오실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홍현석 선수 이대로 핫해지면 또 못 부릅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스타 말고 유키즈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맞아요. 지금 미리 선점해서 그렇습니다. 가끔 문제도 드리고 형도 또 영상 편지 저희가 자주 드리고 있었잖아요. 평상시에 홍현석 선수 많이 만나게 되면 하시고 싶었던 얘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 홍현석 선수가 샤이한 느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쿠팡에서 중계를 할 때 그쪽에서 홍현석 선수에게 부탁을 해서 영상 편지 같은 걸 찍어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편지를 찍을 때 너무 샤이해 막 수줍어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플레이는 아니 이게 벨기에 리그 데뷔 시즌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샤이하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사실 얼굴은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이니까 그래서 예상한 그런 스타일이구나. 다만 이제 플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내성적이지만 연기가 딱 들어가면 획 도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지. 필드에 들어가면 또 선수도 다르니까. 그런 느낌 같은. 요런 타입인데 쉴 때는 보통 뭐 하시나요? 지금 어쨌든 쉬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요? 시즌 끝나고는 프리시즌 때라고. 그냥 여행 다니거나 운동하고 운동 좀 안 놓는 스타일인가요? 계속 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쉬는 분들도 있고. 저는 조금씩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시즌 때는 그냥 진짜 뭐 유튜브 많이 보고요. 게임 많이 합니다. 축구 게임? 아니 저 롤. 롤이에요? 롤. 티어가 어디시죠? 저는 근데 유럽 서버라 했는데 유럽 서버 또 안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한 티어를 낮게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아니니까. 유럽에선 플래티넘이. 와 뭐야? 말도 안 되게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약간 이제 아예 낮은 수준이거든요. 초보예요. 브론즈잖아요. 브론즈. 실버도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플래티넘 정도 된 분들이 브론즈나 실버가 나가. 그렇지. 벌레죠 벌레. 네, 같은 벌레. 그래. 또 밑에서는 아이언이 야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좀 큰 송충이냐 작은 송충이냐 차이거든요, 사실. 게임을 잘하시는구나. 잘한 건 열심히 합니다. 진짜 많이. 그러면 롤을 하면은 주로 이제 원하는 라인은 저는 다 해요? 다 진짜 서브 빼고 다 해요. 서브 빼고. 역시 축구 따라가네요. 축구 좋아하시는구나. 축구란다. 롤 좋아하시는구나. 축구는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근데 축구 게임보다는 롤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주로 축구 유튜브 말고 또 이렇게 보시는 거 있어요? 축구 유튜브 말고 저는 그냥 게임 롤 유튜브 많이 보시겠네. 그리고 그것도 많이 재밌게 봤어요. 그 부루마블. 아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저랑 형이랑 정말 아주 작은 규모로 방송을 했을 때 어떻게 모험 포인트를 잡을까 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지금 그 영상 볼 때마다 내가 왜 저렇게 천박하게 쌍욕하는지 그 생각이 매년 드는데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근데 또 홍현석 선수가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과오를 좀 잊고 다시금 과격하게 그 이번에 대표팀에 합류하고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코칭 스태프나 아니면 클린스만 감독이라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뭐 조언해 줬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을까요? 그 전에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뭐야? 뽑힐 줄 알았나요? 그래 그게 먼저다. 저요? 제가 후반기 때는 조금은 좀 전반기보다는 좀 아쉬워가지고 살짝 뽑힐 예상은 막 조금은 했던 것 같은데 막 엄청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반기만큼의 폼을 후반기에 이어갔더라면은 좀 강력하게 나 좀 뽑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후반기에는 전반기만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뽑힐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알랑깔랑하다 이 생각을 하셨다. 맞아요. 근데 딱 뽑혔어요. 어땠어요? 딱 발표가 났는데? 올 게 왔다. 왔나요? 나 진짜 뽑혔네 하면서 놀랬나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좀 알고 있었는데요. 먼저 들리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명단이 바뀔 것 같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가 비행기 타서 이제 명단이 나오는 거였어요. 비행기 중에 한국 오는 거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비행기 보니까 1시간만 무료로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그게 있더라. 참고 그 딱 할 시간대 그때 와이파이 열자. 열어가지고 확인했던 것 같아요. 야 비행기 안에서 기분 엄청 좋으셨겠네. 진짜 좋았겠다. 그야말로 비행기 타셨네. 맞아요. 붕붕 떠서 오셨겠네요. 진짜. 됐다. 왜냐면 비행기가 또 고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하고 또 비행기가 길고 웅 소리만 나지. 웅 소리만 나고 하면서 딱 발표 났으면 이제 혼자 딱 비행기 앉아가지고 정말 찢어버린다 내가 오늘 막 이러면서 도착만 해야지. 기장님 밟아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약간 그러면 지금 방금 주원이 한 얘기처럼 이번에 진짜 보여준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셨나요? 아니면 그래, 조용히 할 거 하고 오자. 뭐 이런 느낌이셨나요? 살짝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실수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도 임팩트 줄 수 있는 포인트 있다면 그때 빡 한번 하자. 근데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어느 포지션이든 뭐 다 편하다고 했는데 이제 대표팀에서는 내가 좀 어떤 포지션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중앙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그러니까 거기가 역시 본인. 거기가 제일 자신 있기도 하고. 솔직히 다른 데는 솔직히 힘들죠. 엔트에서는 좀 살짝 땜빵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근데 확실한 중앙 미드필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미드필더가 이제 요즘이라기보다 세분화돼서 얘기하면 운 얘기 6, 80 얘기 많이 하잖아요. 6, 80 얘기하면서 난 좀 그래도 미드필더지만 수비적인 특성이 있어. 아니면은 뭐 공격적인 특성이 있어. 이런 게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두루두루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딱 가운데서 뭔가 좀 좀 뭐랄까 8번. 8번. 다 뛰고 싶은. 그래서 그 황인범 선수를 평상시에 좀 많이 동경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같이 또 이렇게 대표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그러면 그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훈련하면서도
뭔가 훈련하면서 놀라기도 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요? 아 역시 대단한 형이다. 어떤 부분이 좀 놀랐나요? 그러니까 한 번 그때 제가 압박을 뒤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압박할 때는 그냥 이 형 무조건 체크 안 됐다. 제가 압박 오는지 모르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동 컨트롤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그냥 녹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황인범 선수 연습했을 때 지금 압박 들어가면은 체크 안 됐고 좀 당황할 거다 내지는 내가 체크할 수 있다, 컷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슥 지나가는 거 보고 어라 뭐지? 야 이런 느낌. 아주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지만 뒤에도 눈이 달렸나? 뭐 그런 약간 이런 느낌처럼. 네. 역시 황인범 이러면서 역시 내 롤 모델 뭐 이런 느낌 있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약간 그 중미들이랑 이스타TV가 잘 맞아요. 기성용 선수 처음 왔을 때 100만 바로 넘었고 그렇지. 황인범 선수 합쳐서 한 200만 될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8번이 가장 또 적합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표팀에 계속 승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길게 봤을 때 8번 롤을 좀 부여를 했을 때 본인도 그럼 제일 자신감이 좀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되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황인범 선수가 벤투 감독 초반부터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까지 또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 봤을 때 다음 세대 타이밍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타이밍이 그 뭔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세대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지금 대표팀에 있는 이 소속 코치가 웨스트햄전 보러 왔었다면서요. 그때는 그럼 약간 소통이 있었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그럼 그냥 쓱 와서 보고 그냥 쓱 간 거예요? 네네네. 온지도 왔는지도 몰랐어요? 온지는 알았어요. 온지는 알았는데. 네, 온지는 알았어요. 그럼 본지 알았을 때 역시 내가 가서 찢는다. 약간 이런 거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온지 알았으면은 뜰 때 기왕이면 대표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크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경기 뛰었을 때는 어땠어요? 좀 많이 부담이 됐나요? 그러니까 전에 좀 부담됐죠. 경기 전에 이제 걱정하고 많이. 그때 또 한창 자신감도 좀 없을 그때여가지고 좀 더 걱정했었어요. 고민 자신감 아니 저는 기억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약간 주춤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뭐 길지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혹사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팀에서 선수들이 너무나 이제 폭이 좁고 또 하나는 부상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발로서 뛰고 있고 거의 경기당 12km 정도씩을 계속 뛰었으니까 후반기 들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힘드셨어요? 저는 괜찮았다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잘못 봤어요. 아니야, 근데 항상 선수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지쳐 보이거든요. 힘들어 보여. 근데 본인은 괜찮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요 시기가 헨트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았어요. 플레이오프 1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됐고 그리고 하필이면 웨스트햄을 만났어. 그래. 우승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분위기도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 그 타이밍이었어요. 또 한국에는 PL 팬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웨스트햄이랑 경기했을 때 좀 제일 인상적이었던 선수라거나 뭐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어떤 그 라이스 선수. 라이스 어때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자기는데요. 처음에 이제 통로 들어갈 때 막 그 영국식 영어 막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선제압을 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그때 좀 멋있더라고요. 경기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원래 잘하고 해가지고 튀는 선수긴 하구나. 같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보면서 아니면 또 그게 끝나고 나서 뭐 체크를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땠어요? 그 라이스 선수? 라이스 선수요? 잘한다. 확실히 잘한다. 확 다르다. 사실 약간 좀 인정하기 싫으신 건가요? 왜 나 여기 불러놓고 라이스를 물어? 아니 워낙 대단한 선수니까 역시 맞붙었을 때 어땠나 라는 생각인데 나이대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위치 물론 그 선수가 조금 더 뒤에서 요즘은 뛰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중미의 역할이니까 그래도 홍현석 선수한테는 황인범이죠. 그러면 긴장은 잘 하는 편이에요? 경기 때. 경기 때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참 묘한 게 그 데뷔전 같은 경기에서 골 넣고 뭐 왼쪽
윙백 자리에 기용됐을 때 골 넣고 그러니까 뭐냐면 긴장할 타이밍에 그치. 뭔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생각보다 강심장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런 어색함 말고 필드 들어갔을 때는 긴장감이나 어떤 부담감 이런 거 별로 안 느끼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경기 전에만 전에는 좀 긴장감이 좀 걱정을 많이 해요 스스로. 네, 실수하면 어떡하지? 네, 살짝 그런 걸 많이 하고 근데 경기장 들어가서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전에 가는 뭐 루틴이나 이런 게 있나요? 뭐 징크스라든지 이런 거. 루틴 네 좀 있어요. 어떤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경기장 가기 전에 입는 팬티가 또 따로 있고요. 또 가서 또 입는 경기 뛸 때 입는 팬티가 있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막 엄청 찢어질 때까지 입었었거든요. 그 본인의 어떤 부족과 같은 그렇구나. 그거 찢어졌을 때 마음은 찢었어요. 제 마음이 찢어졌죠. 진짜. 그럼 루틴을 되게 징크스를 많이 가져가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네. 그러면 그거는 버리고 새로운 걸로 바꿨나요? 그러면? 네, 새로운 걸로. 그럼 또 그것도 계속 쭉 가고. 네,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뭐 식사와 관련된 거나 식사는 따로 없고요. 그냥 한 이틀 전부터 폼롤러라고 한 1시간 정도 하고 또 마사지 시키기도 혼자서 1시간 정도 하고 최대한 근육 많이 풀고 딱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팬티 같은 그런 부족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코믹 스포츠 영화 그렇지. 그런데 약간 메이저리그 그런 데서 이제 재밌게 나오고 그러잖아. 그런 어떤 그 부족들이 재밌게 나오게 하는데 그 여자 팬티 입고 뭐 투구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건 형이 지금 뭔가 좀 숟가락 얹으려고 그랬다. 어디 뭐 일본 영화예요? 아니. 내가 오버했다. 미안하다. 영화 아니죠. 네. 만화였나? 네. 여자 팬티. 아니 그런 거 있어 진짜. 수순대 그 와이프 팬티인가 여자친구 팬티를 입고 던졌는데 너무 잘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계속 입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팬티 같은 것도 있고 양말 같은 것도 있는데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 그때는 똑같은 상표, 똑같은 디자인, 그거 되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경우 있더라고. 그러면은 그 바꿨을 때 홍인석 선수도 그 속옷 바꿨을 때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했나요? 아니면 아예 다른 걸로 했나요? 알아보긴 했었는데요. 네, 최대한 똑같은 걸로 근데 못 찾아가지고. 단종된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샀을 때는 똑같은 거 여러 벌 사서 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그 많이들 입는 유명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좀 본인만이 찾는 브랜드가 있나요? 좀 유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흔히 얘기하는 뭐 유튜브니까 뭐 캘빈 클라인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브랜드예요? 저 이름은 잘 모르는데 L로 시작하는데 레비 뭐 리바이스도 팬티 나오는데. 그거 맞아요. 리바이스요. 리바이스 팬티가 바깥에 무늬가 청바지 무늬야. 나도 몇 개 있어요. 딱 이 지금 얘기로 유추해봤을 때 패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리바이스는 사실 좀 유명한 브랜드니까. 유명한 브랜드 때문에 그냥 봤으면 나 이거 이 팬티야라고 알 수 있는데 그냥 뭐 L로 시작하는 그냥 브랜드라고 하는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또 리바이스 언더웨어 쪽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래서 한번 언급이라도 하면 혹시 또 알아? 나는 L 그래서 롯데인가? 어쨌든 저희가 지금 느끼는 건 샤이한 느낌이 있지만 경기장에서는 전혀 그런 긴장감이 좀 많이 느껴지지 않는 다부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도 약간 소년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홍인석 선수를 저희가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표님 얘기 잠깐 했지만 카타르 월드컵 그때는 욕심이 없었나요? 왜냐하면 팬들 중에 카타르 때 그래도 한번 데려갈 만하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지금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요. 막 얼마 안 나요? 네, 지금 카타르 때와 지금 같은 한 5,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떠셨어요? 그때 한번 카타르 가기 전에 뭐 A매치 기간 있었는데요. 그때 살짝 기대는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월드컵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갔으면 뭔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 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특히나 우리나라 미드필더진들이 이번 월드컵 때 대단히 좋았다고 엄청 좋았지. 들었거든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황희모 선수 진짜 잘했던 대단했죠. 것 같아요.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그 전에 좀 팬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게 아니냐라고 평가받았던 정우영 선수 너무 잘했고 너무 잘했죠. 미드필더들은 다 환상적이었으니까. 그러면 약간 전체적으로 사실 워낙에 잘하기도 했고 이렇게
다 와. 형들 대단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처음에는 다 이제 리스펙트하면서 봤습니다. 카타르 이번에 폼 좋은데 이때 시즌 초반이니까 좋은데 안 뽑혀서 좀 아쉽다, 좀 섭섭한데라고 하는데 딱 경향이 딱 보고 가슴 대포였다. 인범이요. 이러면서 난 다음에 갈게. 인정. 막 이러면서. 형은 벨기에 리그를 쭉 같이 보셨으니까. 네. 카타르 때 승선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셨었나요? 제가 아마 이스타 TV인가 어디서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한 번 정도는 테스트 해봐라. 해볼 만하다. 대표팀에 불러서.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에는 못 데려가겠지만 왜냐면 그 전에 만든 자신만의 선수 구성이 있으니까 데려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다음을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테스트해 볼 필요성이 있는 선수다. 그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카타르 월드컵은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홍현석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적으로 벤투 감독이 쭉 자신이 구상해 온 선수 구성이 있기 때문에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황인범 선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팀에서 얘기 많이 했나요 이번에? 엄청 많이 한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예를 들어 플레이에 대한 조언을 좀 뭐 요구를 했다거나 맞아요. 그런 거 물어봤어요. 뭐 터치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축구적인 거 많이 물어봤어요. 되게 제가 알기로는 황인범 선수가 되게 친절하게 알려줄 것 같아요. 엄청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진짜 착해요. 안 알려주던데요. 그래요? 네.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뭘 물어. 뭘 잘해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몰라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고. 왜냐면 사실 황인범 선수가 본인 실력 대비 진짜 좀 과하게 겸손한 타입이기도 해요. 그런 것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노하우를 좀 안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야, 이동 컨트롤 나만 할 거야. 거기서 너 이제 와가지고 이동하려 그래. 어디서 날로 먹어? 잡아놔. 직접 배워. 근데 A 대표팀이 딱 뽑혔을 때 그런 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우상으로 바라봤던 선수들과 같이 밥 먹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그 파주에서 먹는 밥은 어떨까? 또 이제 뭐 호텔에서 먹는 밥은 어떨까? 이런 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게 좀 해소가 돼서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초반에는 되게 신기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진짜 신기했어요. 누가 제일 신기하던가요? 손흥민 선수. 역시 그렇구나. 진짜. 그리고 뭐 식사나 이런 것도 좀 다르던가요? 식사요? 네. 뭐 메뉴나 이런 거. 근데 이번 파주에서 거의 없었어가지고 호텔에서 뭐 지역에 있고 왔다 갔다 호텔밥을 주로 드셨겠구나.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뭔가요? 전 청국장. 네, 청국장. 와, 진짜? 네, 청국장. 완전 구수한 타입으로 가시네. 벨기에에서도 뭐 어머니 아버님이 오셔서 해주고. 아니요. 그냥 한국 올 때마다 벨기에에서는 먹지 못하고. 네, 청국장. 청국장 너무 의외인데요? 진짜 토속적인 미드필더다. 아니 뭐 나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괜찮은데 우리가 선수들 막 인터뷰 같은 거 지면이나 직접 만나서 아니면 뭐 축구뿐만 아니라 뭐 야구, 뭐 배구 해도 한국 음식 뭐 먹고 싶어요? 그럼 보통 김치찌개예요. 아니 뭐 갈비요. 된장찌개예요. 하는데 청국장은 잘 얘기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청국장 어떤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 음식이? 밥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 맛있긴 한데. 그 막 꿉꿉한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가 청국장을 굉장히 잘하시는. 아니, 사 먹죠. 집에서 청국장 잘. 혹시 뭐 매주라도 띄우실 줄 알았어요. 아니 어렸을 때 먹었던 청국장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좋아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 줄 알고. 그러면 청국장을 파는 식당 뭐 자주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근처에 청국장 파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 근처에 아무데나. 청국장 자체를 좋아하시네. 맞아요. 어쨌든 또 독특한 면은 나중에 그러면 청국장이 집으로 선물 옵니다. 네. 팬들이 선물 보내줘 진짜. 그렇지. 진짜야. 근데 유럽에서 청국장 먹으면 좀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냄새 때문에. 아마 근데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먹는다면은 먹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신경 쓰이니까 안 먹으실 건가요? 그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가져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한번 가져가 보자. 들어는 그 팔더라고요. 팔죠.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니까 데워 먹을 수 있게 끓이기만 하면 되잖아. 이번 A 대표팀 이전에도 사실 이제 20세 이하 대표팀 그리고 그 월드컵 관련해서는 본인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느낌, 그때 또 이강인 선수랑 그 이전에 좀 호흡을 좀 맞추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대회 못 나가게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A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최종 목적지에 빨리 도달한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가 진짜
힘들었을 때. 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눈을 지금 질끈 감는 게 처음이었어요. 네. 진짜 좀 마음고생 하셨나 보다. 그리고 그 팀이 되게 잘 나갔잖아요. 잘 됐지. 말도 안 되게 잘 됐죠. 그래서 그때 축구도 막 잘 안 되고 근데 또 하필 그때 월드컵이었는데 또 잘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 월드컵 기간 때 인터넷에 안 들어갔어요. 내 스포츠를 안 들어갔어요. 응원은 하지만 또 마음 편히 보기도 좀 힘들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마음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 본인이 안 뽑혔는데. 그렇지.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어린 나이긴 했지만, 뭐 지금도 굉장히 젊고 어리지만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왜 안 됐을까? 왜 안 뽑혔을까? 그때 당시엔 좀 억울한 건 아닌데 좀 살짝 살짝 억울했죠. 내가 왜 안 됐을까 했는데 독일에서 축구하고 오스트리아 축구하면서 좀 느꼈어요. 제가 그때 좀 부족했구나. 뭐 이런 너무 나가면 안 됐다.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일단 개인 능력이 저는 너무 없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떠한 개인 능력?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패스 아니면 드리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일단 멘탈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단 뭐 활동량도 너무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싸움, 1대1에서 뭐 드리블 해서나 아니면 상대를 공을 뺏는 이런 것도 너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 이하 월드컵에 뽑히지 않았을 때도 조금 서운했고 좀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팀에서 훈련을 하거나 경기를 뛰었을 때 본인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느끼면서 나는 그때 안 뽑힌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야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코스로 성장했다고 해도 그건 과언은 맞아요. 아니잖아요. 연령별 대표팀에 쭉 다 있었고 쭉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그 20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이 안 되면서 그 월드컵 그 화려한 멤버에 들지 못했다는 게 선수 본인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 2002 한일 월드컵에 못 나갔었던 뭐 이동국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게 성장의 동기가 된 것이 아닐까. 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오히려 더 되는 느낌? 완전 많이 됐어요. 그러면 좀 멘탈적으로 단단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 뽑히지 않는 게 본인 선수 인생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선수 생활하면서 첫 좌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럽 무대까지 온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된 적이 거의 없었던 아까 영정 표현대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았으니까 어릴 때도 차범근 축구상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울산 스카웃 뉴스에서 쭉 그랬었고 그때는 그런 별다른 어려움 나는 축구 참 잘 된다 이런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힘들다 쪽이셨나요? 처음 잘 된다. 네, 살짝 그런 쪽이었죠. 그때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거 유럽 간다. 그러니까 유럽 그런 정도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지. 이 정도면 저 같은 경우 난 최소 모드리치다. 저 같은 경우 누구요? 저 같은 경우 모드리치? 최소? 최소. 발롱도르 받은 그 모드리치. 초등학교 때부터 차범근 축구를 잘해서 야야 최소 모드리치다. 머리는 지금 모드리치랑 비슷한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차범근 축구상 대상 받으면 다 시선이 먼저 집중이 됐어요. 맞아. 이름 다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울산중학교? 현대중학교. 현대중학교. 글로 가면서 이제 울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울산에 사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네, 서울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족이 다 같이 울산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기숙사 따로 생활했어요. 클럽하우스. 적응하기 어렵거나 그러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같은 초등학교에서 5명이 같이 가가지고요. 그렇게 친구들끼리. 네네네. 그럼 근데 이 정도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도면 부모님은 기대를 되게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럼 엄청 되게 좋다. 부담을 안 주시고. 근데 친구들 중에 부모님들이 부담 주는 좀 있긴 있죠.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부모님들이 너무 기대를 하는 거야. 거기에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 기대되지. 근데 그런 걸 사실 티 안 내주는 게 선수 입장에서 고맙잖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부모님의 뭐 서포터즈는 있었겠지만, 그지? 서포터즈요? 서포터. 이런 거 좀 재밌어요. 부모님 서포터는 있었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뭐 부담을 주지 않았고 그냥 뭐 즐겁게 좀 축구해라 하고 싶은데 해라 뭐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 아유 우리 모드리치 이래봐 얼마나 부담돼. 너 계속 모드리치야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아오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집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로 계속 성장을 했는데 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든 어머님의 스타일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그냥 잘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20세 이하 월드컵 못 나갔을 때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부모님들도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좀 덤덤하셨나? 네, 그때 덤덤했던 것 같아요.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간 덤덤하신 그 성품이 아마 홍현석 선수한테 선수 지금 보면 감정의 기복이 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운동선수 감정의 기복 크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 휘둘리잖아 계속. 그렇지. 그런 게 집안 내력인가 보다. 약간 그 제가 약간 그런 느낌 받은 게 이재성 선수가 좀 무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홍현석 선수 보면 표정도 그 아까 가끔 본인 포인트에 웃을 때 말고는 비슷해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어떤 성품이 저는 미드필더에 맞다고 봅니다. 중앙에 딱 그렇죠. 배치가 됐을 때. 조상걸 보면 발목 골절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이때 좀 많이 힘드셨나요? 이거 큰 부상인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걱정을 하면서 안 살아가지고 다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좀 쉴 수 있어가지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고3 졸업할 때 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갈 때가 이제 뭐 진학이랑 이런 거 생각해야 되니까. 막상 그때 돼서 걱정했던 거. 다쳤을 땐 딱히 막 엄청 힘들지 않았어요. 다쳤을 때는 이게 좀 쉬자.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뭐 열심히도 했으니까 좀 낙천적이신 것 같아. 저요? 네. 뭐고 되게 안 될 거라거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뭐 잘 되겠지. 그래 발목 부상 당한 김에 롤 튀어나 올려야 되겠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발목 재활하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겸사겸사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막상 또 진학 앞에 오면 그건 또 쫄리니까. 그건 이제 현실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진학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고3 때? 그때 이제 원래는 대학교로 진학을 하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 이런 하는데 제가 그때 아직 재활 중이어가지고 제대로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100m 이런 거 하는데 20 몇 초 뛰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 가기로 했던 데가 안 돼가지고 가기로 했던 데가 어디죠? 저 성균관 대학교 가는데 그리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저희 에이전트 형께서 이제 팀을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래서 독일 3부 리그로 임대.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무덤덤한 얘기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되게 큰 문제였어. 그럼 초중고 엘리트를 완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 뭐 부상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갔어. 갈 데가 없어서 독일. 말이 좋아 독일이지 독일 3부 리그로 갔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것도 꾸역꾸역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알아봐서 에이전트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은 꽤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되게 그 급박한 드라마를 약간 이렇게 근데 요 타이밍에 또 U20 월드컵하고 겹쳐 있는 거 아니에요? 살짝 이제 조금 겹치죠. 와, 저는 되게 우울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잘못 빠지면 주원영 같은 선수 이제 담배 계속 피고 때리고. 그 담배를 그 정도 폈으니까. 하던 취미를 유지하고 더 빠지고 그래. PC방에서 밤새고 그랬겠죠. 어땠어요 이때는? 갈 데 없어서 살짝 그때는 좀 이제 좀 불안하고 어떡하지? 초조하고 했었는데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안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 3부 간다는 거는 갈 데가 생겼다는 안도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와 이거 어떡하냐 저기 가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는 좀 그런 상상을 많이 좀 항상 잘하는 상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여기서 잘해가지고 올라가자. 분데스로 가자. 근데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걱정은 안 했는데요. 근데 가니까 하루 만에 울면서 저 가고 싶다. 진짜요? 하루 만에? 네. 훈련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문화랑 이제 뭐 훈련이랑 이런 게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울면서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그때 에이전트 형이 오셨는데 형 나 안 될 것 같아. 울면서 나오면서 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욕 많이 먹었어요. 욕 많이 먹었죠. 네. 아니 상상해 보건데 예를 들어 영화면 야 이 새끼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잡았는데 네가 하루 만에 간다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대표 선수한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도 한 달은 버텨요. 아니 하루 만에 울면서 얘기한다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그러면 진짜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나 봐요. 네, 너무 그래가지고. 네. 뭐가 제일 안 맞았어요? 훈련 시스템? 아니면 언어? 모든 거 그냥 멘붕 왔어요. 멘붕 왔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훈련 나오면서 울면서 앞에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마이크에는 나중에 뭐 자막 처리하겠지만 혹시 에이전트가 여기 또 와 계세요. 그때 바로 나온다고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나 못하겠다 그랬을 때. 아 이거를 뭐 지금 어떻게 다스리겠냐. 그러니까 잘 좀 안치긴 해야 되는데. 집에 갈 때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네네네네. 걸어갔다가 이거를 격려를 해줘야 되나 다그쳐야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이거는 하루 만에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그쳤죠. 집에 가서 제정신. 네가 엄마 하자마자 진짜 하자마자 이게 주원 형님에서 이런 얘기 잘 나도 한다는 거 같은데 이런 얘기 잘 안 나거든. 하루 이틀 공차인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몇 년을 공차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 태어나서 축구한 시간이 제일 많은 그건데 하루 만에 그럼 진짜 보통 힘든 건 아니었나 보다. 그렇지. 충격이었겠지. 그리고 사실 고3이고 이제 성인의 나이라고 하지만 애기야,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죠. 있죠. 근데 그 하루 그렇게 얘기하고 꾸역꾸역 버텨냈나요? 욕 먹었을 때 그럼 어땠어요? 근데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예의가 없어서 너무 하루 만에 그랬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꾸역꾸역 버텼어요? 네, 계속 진짜 버텼던 거 같아요. 언제 그럼 내가 하루 만에 나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적응이 됐다. 언제 얼마만큼의 좀 기간이 걸리던가요? 저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힘들었구나 그러면 좀.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기 뛰기까지 기간이 얼마였었나요? 처음에 이렇게 와서 이제 트레이닝하고 그랬을 때부터. 처음에는 U19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게임은 게임하고 뛰었어요. 근데 베스트는 아니고 계속 좀 애매한 위치에서 뛰긴 했는데 이제 다음 시즌에 독일 3부 1군으로 갔는데 그때는 거의 6개월 동안 한 경기도 못 뛰고 진짜 한 8, 9개월 그 정도에만 처음 뛴 것 같아요. 근데 19에서 뛰다가 다음 시즌에 1부에 갔다는 것은 어쨌든 실력은 인정받은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렇죠. 물론 경기도 못 뛰었지만. 근데 1군 선수들 올리기는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거에서는 좀 기쁨이 있었긴 했죠. 그렇죠. 좀 근데도 일부 올라가서 1군 올라가서 경기를 못 뛰고 하니까 좀 답답했고. 그렇죠. 많이 솔직히 다시 한번 에이전트 형한테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할 뻔했다. Yes or no? 예스. 이미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가고 싶다는 말은 좀 했던 것 같아요. 힘들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경기 못 뛰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으니까. 맞아요. 이제는 그래도 버텨내야지.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그래 적응 좀 되는 것 같다라는 기간이 한 6개월, 1년? 네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나요? 네네네. 네. 그럼 1군 가서 경기 처음 뛰었을 때 독일 3부 1군이랑 경기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느껴지셨나요? 이거 할만하다였나요? 와, 이거 뭐야? 이 정도였나요? 처음 뛰었을 때? 네, 처음 뛰었을 때. 처음 뛰었을 땐 그래도 조금밖에 안 뛰어가지고 할만하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좀 적응을 해나가면서 네네. 유럽에서 3부 정도는 내가 좀 그래도 뛸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생겼나요? 아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2부 임대를 이제 간대요. 그럼 더 많이 뛸 수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네, 더 많이 뛸 수 있는 데로. 그런데 그때도 되게 암울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독일에서 3부 리그인데 아니 내가 A팀으로 갔다 할지라도 6개월 동안 출전을 못했잖아. 그렇지. 너무 불안하지. 그럼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나. 근데 또 오스트리아로 갔어. 또 다른 나라로 갔단 말이야. 네, 뭐 붙어 있는 데긴 하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얼마 만에 집에 간다고 했나요? 오스트리아. 차라리 독일로 다시 갈게요. 독일로 보내주세요. 그때는 그래도 경기는 더 많이 엄청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옆에 그 한국 임표형이라고요. 오인표 선수라고 같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게 좀 나았겠구나. 네, 진짜 안 힘들었죠. 그래도 덜했던 것 같아. 버틸만하다. 수원 FC 오인표잖아요. 오인표 선수. 맞아요. 네.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 뛸 수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서 좀 축구에 대한 즐거움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독일, 오스트리아 있으면서 많이 외롭지 않았나요? 근데 그때 이제 외로울 때마다 또 그때 해외에 있는 선수들 많았거든요. 친구들 많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나가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도 있으니까 많아. 네. 독일 무대 은근히 많이 은근 많아. 전에마다 롤하고 그런 걸로 좀 풀어야지. 그렇지. 다행이네 그래도. 네. 경기 수를 보면 1920 시즌에 30경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린츠가 완전 영입을 하긴 했지만 다시 재임대돼서 24경기. 그리고 그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스탯들이 나와요. 처음에 유럽 무대에서 골 넣었었던 경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원래 제 프로 첫 골이 자책골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래요? 린츠 2군에서 첫 골 넣었는데 그때가 제가 자책골 넣었거든요. 그 혹시 조원희 선수처럼 기가 막히게 넣었나요? 아니면 어쩌다 이렇게 딱 된 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조원희 선수만큼은 아닌데. 그건 뭐 대단하니까. 그래서 나름 괜찮게 넣은 것 같아요. 왜 약간 요상하게 웃긴 데가 있다니까. 그때 좀 좌절스럽거나 그런. 그때 재밌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럴 수 있는 분위기였구나. 그거 말고 상대를 향한 골. 네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그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포효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왜 그래도 골이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좀 풀린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중간 고생하기 되게 있구나. 고생 안 하고 올라온 선수가 없어. 야,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유럽을 갔다는 거는 이렇게 떠난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3부 리그로 가서 오스트리아 리그 이제 왔을 때 그때도 이제 하부 리그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올라왔으니까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깨고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로 시작하고 나서 첫 골이 자책골인데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해요. 아까 묵묵하게 다 받았다는 것처럼 남달은 약간 긍정적이고 단단한 멘탈이 기본 베이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이런 역경이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좀 보면 그거 있잖아요. 돌부처상해 약간 그냥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청국장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딱 나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힘든 생활을 묵묵히 잘 버텨내고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팀. 그치. 헨트라는 팀으로 이적을 합니다. 어땠어요? 그 이적하는 과정에서 좀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에피소드 원래는 좀 더 일찍 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팀에 저랑 비슷한 자리에 있던 선수가 2경기 정도 퇴장 당해가지고 그거를 다 뛰고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졌던. 근데 또 모르죠. 일찍 갔었으면 이런 데뷔골도 못 넣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건 확실히 느꼈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계속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린츠 오스트리아 일부에서도 워낙에 동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간 거니까. 벨기에 그럼 처음 가졌을 때. 그리고 헨트는 유럽 축구 관심 있는 분들은 꽤나 유럽 무대에서 봤었던 팀이니까 거기 갔었을 때 첫 느낌, 이게 그래도 좀 다르다라거나 아니면 뭐 첫 느낌이 좀 궁금한데. 일단 리그나 뭐 훈련장이랑 일단 오스트리아에 있던 것보다 너무 훨씬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설렜었어요. 그 벨기에라는 나라가 그 한국인들이나 동양인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른 매체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좀 없었어요. 독일은 사실 비교적 그래도 우리나라 교민도 많고 그런데 벨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숫자도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그런 적응은 좀 어떠셨는지. 근데 그런 건 진짜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밖을 잘 나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운동하고. 운동하고 그냥 집에 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안에만 있으니까, 집 안에만 있으니까. 별로 이제 나가고 뭔가 좀 사람 만나고 이런 거를 많이 안 좋아해요. 집돌이야. 진짜 집돌이에요. 집에서 이제 폼런러 하고 롤하고 운동하고 큐 돌려놓고 폼런러 하고 큐 잡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 번 하고 다시 큐 돌려놓고 이제 폼런러 하고 이런 느낌 이런 패턴. 저는 헨트 경기 물론 이제 홍현석 선수가 갔기 때문에 헨트 경기를 중계하긴 했지만 홍현석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명주 형 그때 이제 일자리 준 거죠? 일자리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포티비에서
나가리 되고 그렇죠. 네. 퇴사자. 네. 퇴사자 말고 퇴사자 됐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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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또 이승우 선수가 신트 트라이던에서 그렇죠. 때도 벨기에 리그. 네, 벨기에 리그 전문가야. 맞아요. 그런데 몸도 이제 그 와플 몸이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했어. 왜냐면 헨트 감독이 파나조브룩 감독이고 나랑 몸매가 비슷해요. 네. 굉장히 미소. 네. 지금 홍현 선수 시선 봤거든요. 잠깐 영정 배 봤습니다. 파나조브룩 감독이 외모로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약간 산적 외모 같은 이런 느낌인데. 예. 엄청난 지략가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경기하는 거 보면. 그 첫 인상이라든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엔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요. 처음 만났는데 진짜 사실 곰돌이 푸 느낌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엄청 착하시고. 좀 부드럽구나. 완전 부드러워요. 그 파나조브룩 감독이 데뷔전에서 데뷔골 넣고 나서 그 얘기 했던데 훈련을 같이 뛰어보니까 선발로 안 출전시킬 수가 없다. 그냥 뛰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극찬을 했거든요. 지도자 진짜 극찬 아닙니까 이거는? 그 평상시에 그 감독님이랑 얘기를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필요할 때만 하는 편인가요? 엄청 많이 하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좀 하는. 그럼 주문하거나 아니면 뭐 본인에 대한 신뢰를 많이 드러낸다거나 그런 건 있었었나요? 그냥 비디오 미팅 할 때나 이럴 때 칭찬 좀 많이 칭찬해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데뷔골이 엄청났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 데뷔골? 아니 와가지고 그냥 날라가지고 바로 까버리던데 그냥. 뭐 망설임도 없이. 사실 멋있는 골이 꽤 있었어. 제치고 들어간 골도 그렇지. 다 제쳐간 다음에 또 밀어넣는 골도 있었고. 이 골이 헨트의 중계권을 사게 한 거예요. 그렇지. 이 골이 터지고 나서 중계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 때문에 제가 이제 중계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약간 살짝 밋밋한 득점이다 그러면 좀 몇 경기 더 보고 살까? 그런데 이게 빡 터지 이건 됐다. 이거 하고 이제 구매하는 거니까. 이런 자세로 이런 골 많이 좀 시도하는 편인가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놀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딱 데뷔골인데 딱 날라서 했는데 이게 진짜 들어가네 막 본인 놀랄 만한 골이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 있거든요. 인스타 보면 거기서 저도 막 와 세레모니 하면서 저도 막 본인도 놀래서 이게 들어가? 다 놀랬어. 오랜만에 예술 점수 만점이었거든. 그래도 어쨌든 빠르게 득점도 했고 그 골 자체가 워낙 임팩트가 컸어요.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또 그 헨트에서 적응할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뭔가 이골 그러니까 골 넣어가지고 다음 경기 좀 못한 경기도 있었는데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넣어줬던 것 같아요. 첫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첫인상 이렇게 깊게 가져온 까방건 바로 생기잖아요. 두세 경기는 이제 그냥 가는 거야 또. 그렇지. 린치 시절에는 조금 더 밑에서 뛰었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헨트에서는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많이 뛰었잖아요. 이런 골이라든가 뭐 아마 공격적인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그런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감독님이 뛰라고 했다. 네, 뛰라고 했는데. 공격적인 재능을 좀 봤겠죠. 근데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골보다는 도움을 좀 많이 스탯을 봤을 때는 했는데 이제 헨트에서는 이제 골이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골 장면들 뭐 데뷔골도 있겠지만 뭔가 제쳐나가서 이제 골키퍼 앞에서 센스 있게 밀어넣는 그 골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드리블은 골이 나와서가 아니라 제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어요? 그냥 이미 이제 공격적으로 내지는 이 팀에서 나는 내 위치가 확고하고 이 플레이에 대해서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경기를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전반전을 좀 못해가지고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반 끝나고 좀 어떡하지 자책 좀 하고 막 어떡하지 하다가 첫 골 넣고 두 번째 골 넣는 거거든요. 첫 골 넣고 나서 이제 좀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약간 플레이 중에 그래도 한두 번은 임팩트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하나는 내가 한다. 약간 큰 거 한 방 빡 간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감이나 되게 과감성이 없으면 저런 시도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특히 저는 뭐 드리블도 드리블이지만 볼이 없을 때 박스 안쪽으로 잘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세컨볼이라든가 이런 거를
탈취도 잘하고 거기서 때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홍현석 선수 경기하는 거 보면은 축구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나조브룩 감독이 포지션을 막 바꿨잖아요. 네네. 상황에 따라서. 전 뛰는 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못 뛰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마음이 힘든 것보다 몸이 힘든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못 뛰면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뭐 어느 포지션이라도 일단 기회가 있으면 뛴다. 골키퍼도 뛰나요? 골 뛰죠. 그럴 각오가 있구나. 중앙수비도 한번 뛰었었어요. 중앙수비도 뛰었었고. 5차 2부에 했어요. 지금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홍현석 선수 페루전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 홍현석 경기 진짜 다 챙겨봤다는 사람이 라이브에서 홍현석 봐라. 쟤 골키퍼 빼고 뛰는 거 다 봤다. 어디 가서도 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밀었던 사람이 한 명이 기억이 나서 그러면 나도 딱 골키퍼는 뛰세요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진짜 다 뛰시네. 되게 어색하지 않은가 봐요. 다른 포지션 뛰어도 갑자기. 네, 저는 안 어색해요. 단지 처음 독일에 갔을 때 그 하루만 어색했던 거지. 근데 너무 적응 그때만 어색할 때 보이지. 그라운드 안에서는 어색한 건 없다. 네. 결국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었던 시기가 큰 도움이 된 거죠. 자양분이 된 것 같아. 지금 홍현석 선수의 스토리를 딱 들어보면 국가대표 되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대단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뛰고는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메이저 빅리그는 아니잖아요. 네. 아니기 때문에 국가대표 뽑을 수 있는 뭐랄까요 어떤 집중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본인이 그만큼 본인의 실력을 스스로 증명을 직접 하고 증명한 거죠. 관심을 사람들에게 유도를 하고 국가대표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어떤 팀 그다음에 리그 봤을 때 지금 국가대표 된 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얘기가 우리가 벨기에 리그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왔었던 홍현석 선수의 스텝은 진짜 계단 올라가듯이 따박따박 다 왔잖아요. 이런 보통 밑에가 탄탄하잖아. 그렇지. 요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얘기는 또 너무 설레발 떨면 안 되지만 그 다음도 아직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두 단계는 더 갈 수 있다. 한번 해보고. 그럼 역시 조금 더 유럽 축구의 중심 쪽으로 좀 진입을 한다거나. 진짜 그 벨기에 리그 뛰고 국가대표 되는 거는 많이 스텝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스텝업을 했는데 이거 자신감을 필두로 하고 또 이제 뭐 에이전트 분도 계시지만 이제 국가대표라는 것이 좀 한번 묻으면 타이틀이 한번 달리면 또 관심도가 달라지죠. 완전 달라지죠. 뭐 예를 들어 독일 3부에 있었고 오스트리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선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독일 1부에서 다시 또 보고 있는 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화려하고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뭐 잉글랜드 같은 데서도 또 뭐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러면 본인 그냥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해외 선수나 해외 팀 중에 좋아하는 뭐 가고 싶다라기보다 그런 선수나 팀 있나요? 이 팀 플레이 보는 거 즐겁다. 저는 맨시티? 맨시티가 와 근데 요즘 선수들 맨시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맨시티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또 다른 선수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펩 맨시티 경기 보는 게 제일 즐겁다고. 그러면 어떤 그 전술적인 걸 보는 그 재미. 살짝 패스 게임하고 그런 거. 만약에 상상의 나를 펼친다면 가보고 싶은 리그는? 저는 분데스리가 한번. 독일. 분데스리가 다시 한번. 그때 좀 3부 리그 때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루 만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하루 만에 나온 건 아니고. 나오려고 했으니까. 귀국을 꿈꿨던. 근데 일본으로 긍유환영하면 한 달은 버텨야지. 그리고 또 독일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좋은 선수를 뭐 지금 또 뭐 김미재 선수도 바이언 링크가 또 꽤 나오고 있으니까. 이재성 선수도 잘하고 있고. 워낙에 잘하고 있었고. 그럼 그리고 또 다른 걸 새롭게 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또 한 번 있었던 리그이기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 헨트에서 활약할 때 팬들은 어때요? 팬들이요? 네, 개인적으로 느낄 때 헨트 팬들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일단 되게 열정적이기도 하고요. 일단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알아봐주고. 그러니까 린즈 때는 제가 2군에서 올라오니까 좀 잘 모른다. 잘 모르고 막 경기 끝나고 가면 그냥
제가 킥보드 타고 다녔거든요. 위험하지 않아요? 킥보드 타고 가면 그냥 막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헨트에서는 뭐 다 알아보는. 그래도 네,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헨트에서 활약할 때는 좀 발이 맞는 동료? 아니면 헨트에서. 뭐 네. 지금 뭐 좀 호의 잘 맞는 동료라든가 인상적이었던 동료라든가 이런 선수가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잘 맞아서 좀 친하다. 좀 친한 사람은 그 조르단이라고요. 그 독일 걔인데 걔가 독일어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잘 챙겨주고 예, 막 그래가지고 픽업도 해주고 많이 해주고 친하고 인상적인 선수는 그 기프트 오르반이라고 후반기에 온 스트라이커. 예, 걔가 제일 잘해요. 네, 진짜 잘해요. 슈팅이 뭐 때리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하나의 목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대표팀의 승선을 하면서. 사실 큰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를 물론 또 이제 딱 된 김에 쭉 가는 게 또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번에 좀 잘 보여줬기 때문에 좋았죠. 또 다음 대표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혹시 뭐 이제 대표팀 소집 해제될 때 클린스만 감독이 뭐 따로 얘기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클린스 감독이 자기 코가 좀 턱자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제 얘기할 그건 맞아.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도 본인도 이제 또 이제 파이팅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에도 금메달 또 도전할 분위기잖아요. 해야죠. 해야지. 중요해. 중요합니다. 곧 해야 하잖아요. 9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황선홍 감독한테 연락 오고 막 이러나요? 같이 이번에 만나기도 해서 경기장에서 만나기도 했었고 연락도 전화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네. 중요한 대회가 연달아 있는 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안컵 있고 뭐 또 봐야 되겠지만 여러 대회들이 계속 연달아 있어서 그렇죠. 홍현석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시즌 전 당장 그 7월부터 바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본인도 그 지금 예상하고 있죠? 아니요. 아유 여기 이제 뭐 대표팀도 와야 되고 아시안 게임도 해야 되고 아시안컵 뭔가 쭉 두고 가면은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을 바쁘지 않을까라는 테니까. 생각인데 조금 근데 롤티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요. 네. 롤티어도 유지돼야죠. 네. 꾸준히 해야 되는데 플랜 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58경기를 뛰었어요. 네. 4,473분을 뛰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프리시즌에 대표팀도 가야 되고 24세 이하 대표팀도 가야 되고 막 이러면은 또 경기가 또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몸 입는 게 낫다. 몸 입는 게 낫고 많이 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럼 그거 있어요. 표준고를 보내면서 내가 뛰는 것 때문에 못 뛰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은 하셨나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때가 좀 충격의 기간이에요. 야 이걸 못 뛴다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더 이제 멘탈을 잡고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간절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뭐 또 홍현석 선수 팬분들은 이미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겠지만 조금 이번 대표팀을 통해서 홍현석 선수를 알게 된 분들은 생각보다 스토리 있는 선수다 라는 거를 저도 사실 이런 기간이 꽤 길고 이랬다는 거를 오늘 더 디테일하게 들으니까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고마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부모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저 에이전트 분이 굉장히 제가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이 그때 안 다 잡아줬으면 진짜 한국으로 다시 백하는 거야. 하루 만에 돌아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그냥 청구장 먹는 거지. 제가 에이전트였으면 만약 하루 만에 건든다. 너는 안 되구나. 가자. 가자 그래. 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 혼자 가. 이러면서 하지 않았을까. 난 이거 소시지 먹고 할 거야, 새끼야. 또 혹시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에이전트 형이 제일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고 인생을 바꿔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임표 형, 오인표 선수. 그 형 덕분에 솔직히 오스트리아 2부에 한 2년 있었는데 그때도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제 친구들이랑 중고등학교 감독님 코치님 그런 분들이 제일 감사합니다. 아직 젊잖아요. 아주 젊죠. 99년생. 와. 근데 이 젊은 선수가 대표팀에 승선했을 때 불과 2, 3년 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받던 게임도 못 뛰던 선수였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는 선수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표팀까지 갈 정도면. 근데 대단한 어떤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전에 과거에는 힘들었으니까 앞으로는 큰 부상 없이 부상 없는 게 제일 중요해. 쭉쭉 계획한 대로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탄탄대를 좀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형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더 해주세요.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중계를 계속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지난 시즌 hente에서의 활약을 놓고 이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분석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그냥 텍스트로 뭐 독일 3부 리그, 기사로 오스트리아 보고 2부 리그, 1부 리그에서 잘했기 때문에 일로 왔네? 이 정도만 알았거든요. 근데 사연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 선수가 정말로 자기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것이 이 선수에게 자양분이 됐고 같이 이제 떠들면서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나 좀 좋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표팀에 갈 선수라고. 왜 나를 안 믿는 거야, 사람들아. 중계하면서 한 번 던졌겠죠. 내가 여기 와서 얘기했다니까. 컨텐츠인데 사실 많이 얘기하긴 했어. 내가 얘기했다니까 갈 선수라고. 좀 그 한국 선수 얘기하면서도 유독 약간 애정을 많이 보였던 선수가 홍현석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밥줄이니까. 중계료. 그건 팩트야. 아니 황인범 선수하고 홍현석 선수 경기를 제가 지난 시즌에 중계를 했잖아요. 올림피아코스도. 황인범 선수도 워낙에 인기가 많고 거기서 너무 잘했어요. 근데 홍현석 선수는 보는 재미가 또 있었어요. 황인범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전 시절부터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얼마나 잘했는지. 근데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셨겠지만 저는 보석 같은 선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갈고 닦으면 더욱더 빛날 것 같은 그런 보석. 근데 이제 미리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애원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쓱 하고 넣었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조회수가. 이게 파바박 누르란 말이야 조회수를. 이제 또 사실 또 그 축구 보시는 분들 중에 되게 딥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은 그냥 쓱쓱쓱. 근데 이제 대표팀 한번 또 자리매김했고 거기서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팬들이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 팬들이나 홍현석 선수의 팬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좋고 혹시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뭐든 하셔도 좋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으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가끔 이제 다시 요맘때쯤 슬럼프를 겪는 선수들도 있고 그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근데 그 홍역을 먼저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단단해진 멘탈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훅 온 게 아니라 차곡차곡 오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한 두어 스텝 더? 그것도 언젠간 결국에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오셔서 우리끼리 이렇게. 저는 너무 재밌어서 오겠습니다. 진짜. 그때는 저희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따로 좌석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롤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아마 저랑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빡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또 홍현석 선수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홍현석 선수를 잘 모르셨던 분들도 홍현석 선수의 매력을 좀 더 아시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리그에 가시든 혹은 지금 쭉 이렇게 hente에서 활약을 하시든 영종도 중계를 하실 거고 저희도 더 홍현석 선수의 어떤 그 활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홍현석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석 선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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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